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오늘 독자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땠을지. 일단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보시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84로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제가 지난주에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산업활동 동향은 단기 경제 변화 파악이 목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월 비교를 한다 그랬는데 하지만 물가 그리고 고용은 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해. 그래서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월 기준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전년 동월 대비 2.4%. 이 2.4% 숫자가 나오는 거는 이 지수 113.84 6월 달 그다음에 111.16 이거의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게 증가 지수를 봤을 때 2.4%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2.4%가 어느 정도 수준 오냐면은 지난 5월 달에는 2.7%였어요. 일단 0.3%포인트 낮아졌네요. 근데 2.4%포인트는 보시면은 작년 7월에 2.4%포인트를 기록한 후에 계속 높아지다가 울퉁불퉁하다가 낮아지는 추세였다가 그래서 1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렇다면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근원 물가도 낮아졌어요. 일단 전년 동월 대비 제가 근원 물가에는 항상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이거는 OECD 방식입니다. 농산물 및 석유 제외 지수 이건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 물가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OECD 방식의 근원 물가는 2.2% 상승했네요. 지난달하고 동일한데 어쨌든 2%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 물가 방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2.0%. 여기도 2.0%. 거의 2% 물가 관리 목표치까지 내려왔네요. 일단 근원 물가는 이런데 한번 다른 나라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 기준으로 2.4 그리고 근원 물가 2.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EU라든지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낮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가 상승률 둔화됐다. 좀 체감을 많이 하십니까? 아마 체감하지 못하신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왜 체감을 못하느냐? 일단 사실 지난해하고 지지난해하고 이미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이게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이 2.4%라는 게 물가 가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상승률이에요. 2020년이 1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달 지수가 보시면은 지난달에가 113.84였어요. 113.84. 이 말이 뭐냐면은 비교를 하면은 결국 13.8% 2020년가 되면 올랐다는 거예요. 두 자릿수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체감 못 하시는 이유를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생활물가지수, 체감물가입니다. 신선물가지수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생활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어요. 소비자 전체 물가 2.4%라고 말씀드렸죠? 근원 물가 그 2.0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비해서는 좀 높죠, 당연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생활 물가 지수도 사실은 3% 밑으로 내려왔어요. 사실 생활 물가 지수 앞자리가 2%대를 기록한 것은 역시 11개월 만입니다. 일단 생활 물가 지수는 여기 보시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고정하는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신선식품 지수 이걸 볼게요. 제가 항상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선식품 지수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1.7% 상승했어요. 여전히 두 자릿수죠. 여전히 두 자릿수예요. 보시면 이제 어계, 채소, 과실 이렇게 나뉘는데 과실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여전히 31.3% 높아요. 이게 신선식품 과실을 비롯해서 신선식품 지수도 계속해서 조금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로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사과와 배 등 한번 품목별로 한번 볼게요. 사과 63.1%네요. 여전히 많이 올랐죠. 조금 낮아지긴 했네요. 그래도 배 139.6%더 올랐네요. 쉽게 말하면 2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는 김이 28.6% 올랐는데 이게
1987년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각 품목들이 얼마나 물가에 기여했는지,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 달에 2.4%라고 말씀드렸죠. 2.41 반올에서 2.4입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을 한번 볼게요. 농산물이 0.49포인트네요. 이 말인즉슨 이 0.4 전체 2.41 물가 상승률 중에서 농산물이 끌어올린 게 0.49%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중치가 높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한번 석유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석유류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전년 동월 대비 4.3% 올랐네요. 통계청에서는 이게 사실은 작년에 유가가 석유류 가격이 좀 많이 낮았어요. 그것 때문에 빚어진 기저효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4%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2% 상승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식품도 가격도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세종시에서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하반기에 물가가 2% 초중반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희망을 내놨습니다. 이 낙관적인 희망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물가 최대 변수 세 가지로 짚어봅니다. 일단 유가입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 전기료, 가스요금, 그다음에 뭐 교통, 지하철 요금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농산물 작황이에요. 일단 유가는 볼게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석유류 제품은 가중치가 높다. 휘발유, 경유, 네 번째, 일곱 번째죠. 전체 458개 품목 중에서. 그리고 제가 공공요금도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요금도 보면 전기료, 도시가스 이것도 높습니다. 가중치 상위 20개 품목에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 물가 관리를 위해서 사실상 전기료하고 가스요금을 계속해서 동결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오를지가 몰라요. 사실 계속해서 가격을 그 공공요금을 억누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농산물 작황. 제가 한번 첫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농산물 작황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입니다. 2.7% 그리고 7월에 2.4%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계속 오르죠. 3% 후반대까지 오르죠. 이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금사과로 비롯되는 농산물 가격 상승 때문이었어요. 급등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 작황이 안 좋았거든요. 일단 주부처인 농식품부에서는 올해 사과와 배 등 농산물의 작황은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날씨예요. 오늘도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7월 달에 태풍이 만약의 경우에 뭐 엄청난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그러면은 농산물 작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년처럼 금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단 제가 한번 그 추세를 보면서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의 상당수는 석유류가 차지합니다. 석유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일단 석유류로 대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보시면 농축산물은 계속 이제 오르다가 조금씩은 둔화되는 추세죠. 석유류는 볼까요? 석유류는 일단 상승폭이 작년에도 상승률이 낮았어요. 사실은 안정세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좀 평탄하게 가고 있네요. 더더욱이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변경됐다. 아마 기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지금 조금 불안정하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렇게 될 때가 난방비 폭탄이 있을 때가 절정이었어요. 난방비 폭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다음에 정부가 가스요금을 계속 동결 기조로 갖고 왔거든요.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였는데 이제 정부가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계속 이게 오를 거예요. 이 오르는 시점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제가 말씀드린 가중치가 공공요금도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농산물 작황,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향후 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저도 정부 얘기처럼 한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2% 초반대 숫자를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정부 예상대로 될지는 제가 일단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서 조금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